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2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6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82%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양증시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이탈을 하였고, 기관 투자자는 6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이따가 그 추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1,4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60억 매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을 이렇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계속해서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반등을 하는 듯 하면서도 저점을 조금씩 낮춰가면서 꾸준히 지금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100포인트 가까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61선 근처까지 지금 지수가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61선 근처에서 반등을 좀 시키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반등세를 멈추고 조정세로 들어간 지 2주일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반등이 나올 때도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간 이제 FOMC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 증시가 상승을 멈추고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런 불확실성들이 이제 하나둘씩 오픈이 되었고, 금리 인상이 뭐 이제 빅 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진행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코스피를 제외한 해외 증시는 조금씩 반등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는 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다우 나스닥은 이렇게 0.6%, 1.6% 가까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는 지금 계속 또 이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나스닥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만 조금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좀 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유입이 되었었는데, 확실히 이제 6월 말부터 해서는 좀 매도로 외국인 투자자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지금 최근 한 2주일 정도 만에 외국인 투자자가 1조 이상을 매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매도세가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지는지, 만약 이어진다면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해서 옵션 만기, 7월 옵션 만기까지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이제 반면에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지만 뭐 크게 많은 양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866포인트,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하락 상승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수렴하고 있고요. 이 고점 부근에서는 오히려 하락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래가 좀 텅 비어 있는 조금 불안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제 급등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 61선과 121선 사이가 상당히 거리가 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코스닥은 한번 조정을 크게 받는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00 초반까지도 지금은 조금 염두를 해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정 종목 위주로의 상승 하락이 좀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월봉도 마찬가지 이제 꼬리를 달면서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수급 자체는 확실히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좀 코스피 코스닥을 전반적인 한국 증시에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태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이제 8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1308원으로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0원 초반 정도에서 자리를 좀 잡았는데, 일단은 N자로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환율이 일시적으로 좀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추후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과 그런 증시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은 1300원대를 꾸준히 유지를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은 미국 증시 큰 상승 없이 진행 중입니다. 뭐 최근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결국엔 장 마감으로 갔을 때는 상승 반전을 하면서 좀 생각보다 강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을 시작하면 바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달하고 이제 다음 달 해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 깜짝 실적에 대해서 좀 이제 증시가 그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에 의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증시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도 오늘은 오랜만에 좀 이렇게 1% 가까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내일까지 계속 그 상승세가 이어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재는 오늘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WTIU, 그 다음에 뭐 천연가스 조금 상승하고 있지만 큰 변화 없이 진행 중이고요. 68달러, 70달러 아래에서 계속 국제유가는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이고요. 채권 시장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7% 정도로 거의 유사했습니다. 어제와 유사하고요. 최근에는 큰 변화가 계속 없이 이렇게 3.7%, 8% 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얼마나 이제 오래 유지를 하느냐, 네,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추후 움직임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네, 증시 분위기 한번 살펴보았고요. 추후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또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반등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30원 하락해서 1.26% 하락했고요. 18,0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네, 하락으로 진행이 되어서 네, 꾸준히 하락 유지를 해주었고요. 중간에 이제 반등을 하기도 했지만 큰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뭐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의 거래도 오늘은 크게 많이 없었습니다. 거래도 이제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이제 350만 주, 네, 어제보다도 더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소에 좀 거래량이 적다 싶은 그런 날의 수준으로 지금 거래량이 감소했고요. 이전에 이제 260만 주, 200만 주 때까지도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점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 지금 이 가격대에서 움직이는 세력이 없다, 투자자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점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 가격대를 이제 유지를 해주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거래량을 계속 낮추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또 1%씩 주가를 떨어뜨리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전과 또 유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전과는 좀 다른 것이 주가를 이제 한번 급하게 차익 실현 겸 해서 좀 떨어뜨리고부터는 이 21선 근처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주가를 보시면 21선 근처에서 좀 주가를 유지했던 경험이 있다면 쉽게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21선 아래로 한번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좀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혹은 이 수준에서 라인을 만들어가면서 바닥을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점으로 한다면 17,700원 정도 요 수준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17,400원은 이미 이제 지지라인으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음운구름까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아래로 내려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간다면 이 음운과 양호구름 사이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적절하게 지지를 하고, 네, 이제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해서 이제 거래량을 한번 좀 실어주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움직임을 풀어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0일선은 꾸준히 올라가지고 있고요. 네, 이전보다도 60일선, 60일 평균 기준이 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241선도 이제 다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 121선도 241선과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장기적인 추세와 그 다음에 아주 더 장기적인 추세가 이제는 크로스가 될 만큼 주가가 오랫동안 우상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눈에는 뭐 이렇게 상승 하락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전반적으로는 평균 가격대를 점점 이제 올리면서 우상향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평선들이 하나 둘씩 위로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배열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5일선 그리고 21선 60일선, 이제 121선의 골든 크로스를 하게 되면 241선까지 모두 지금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항상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구간에서 수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구간에서 오히려 상승이 쉽게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락 이후에 이렇게 이 자리를 메워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61선과 121선이 서서히 올라올 거고요. 21선과 5일선은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들이 한 곳에 모이는 지점이 생길 겁니다. 그 시점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로만 전체적인 흐름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추세선 자체가 확실히 위로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주가 자체가 이제는 481선 근처에서 형성을 하고 있고, 점점 이제 상승으로 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2만원을 이렇게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를 잡고 다시 올라갔을 때는 2만원을 무조건 이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때 이제 진짜 수급이 붙어준다면 50원 단위의 그런 호가창은 오히려 주가를 올리는 데는 더 유리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7월달, 8월달 어떻게 움직이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은 20월봉선 근처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제 투자 수급으로 보면 오늘은 또 외국인 투자자가 55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자, 어제는 매수를 했다가 뭐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거나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이제 제가 종목 리뷰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이 이 증시에서 좀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금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6월 말부터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일부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외국인 투자자가 좀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이탈을 하는 것인지, 특히 이제 모간서울 JP 모간 위주로 해서 또 공매도 잔고를 늘리면서 이탈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기관 투자자는 또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꾸준히 지금 매수를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금융투자는 어제 매도 끝내고 크게 매도 없었고요. 보험 만주, 투신이 23,000주, 연기금 투자자가 17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또 계속해서 이 매수세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들어서도 지금 연기금 투자자는 단 4일, 5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매수를 해주었고요. 꾸준히 또 이 보유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모펀드도 이제 차익 실현 한번 하고부터는 다시 이제 3일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다시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또 진행을 해준다면 이 주가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보다도 기관 투자자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했을 때 혹은 공격적으로 매도했을 때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거나 이렇게 좀 더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기관 투자자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면 단숨에 좀 올라갈 수도 있는 뭐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천천히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300만 주를 찍고부터는 조금씩 올라가면서 다시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또 이제 조금 감소를 했는데요. 11만 주 정도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했습니다. 6월 26일 20만 주 정도 거래가 되었을 때 공매도 1 거래가 한 4% 정도로 많았었는데요. 그 4%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매도 잔고가 늘지 않고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공매도 잔고가 매일매일 또 공격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 그 후에 며칠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5만 주 정도 거래가 되었고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는 한 4% 수준의 또 거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매도 잔고 늘어나다가 조금은 멈추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지금 아직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상위 종목으로 또 오늘 지정이 되었고요. 대차 거래 잔고 증가 상위 종목으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65만 주 체결이 되었고 상원은 4만 2천 주 해서 잔고가 60만 주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또 1720만 주로 대차 잔고가 늘었고요. 어제도 늘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대차 잔고가 또 이제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지금 바짝 대차 잔고를 다시 늘리고 있는데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네, 대차 잔고를 쭉 줄였다가 쭉 늘렸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도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공매도의 입맛에 맞게 계속 이 주가 상승 하락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대차 잔고도 지금 꾸준히 늘어나는 분위기고 일단은 그 추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잔고 차원에서는 크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추정은 54만 주 매도해서 당일은 35만 주 매도로 조금 이제 줄긴 했지만 그래도 매도로 좀 진행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최근에는 이 13.5% 정도의 물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크게 뭐 상승 하락 없이 13%대 중반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이런 움직임도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했던 점은 사실 이번에 주가가 급락을 할 때 그죠? 그때 신규와 상환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6월 26일도 마찬가지 신규와 상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지금 신용을 이용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지금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조금 이제 늘어나는 분위기인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한번 주가를 떨어뜨릴지는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좀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가를 계속 떨어뜨리기보다는 적절 수준을 유지하면서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일도 사실 매도 상위 모간서울이 19만 주 했고요. 신한증권이 10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투자자들이 매도로 했고 JP모간이 이제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어제 장중에 매수했던 물량보다는 좀 적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동안에는 확실히 이 NH투자증권이 좀 매도 상위로 있긴 하지만 모간서울이 이제 매수를 끝내고 이렇게 매도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나는데요. 네, 이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또 50만 주씩 매일 매도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차 잔고까지 다 확인을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스터빈 보급 계약 소식이 있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80메가와트급 초대형 가스터빈을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제 보령 신복합 발전에 공급 예정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한국 중부 발전과 2,800억 규모의 보령 신복합 발전소 주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표준 가스복합 모델이 적용되는 첫 프로젝트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가스터빈을 국산화하고 지금 이제 김포 열병합발전소에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는 상업 운전을 곧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약으로 이렇게 한국 중부발전과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설비 용량은 369메가와트 이고요. 여기에 380메가와트급 터빈과 그 다음에 스팀 터빈, 배열 회수 보일러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면서 총 합쳐서 569메가와트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스터빈 시장에 이렇게 진입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국내 전체 시장으로 본다면 10조 이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외산 장비들이 국산화로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시장을 30%만 보더라도 지금 3조 이상의 그런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터빈 시장도 두산에너빌리티가 꾸준히 국내에서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수주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분당 열병합 발전소인가요? 네, 분당 쪽에 이제 발전소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도 아마 비슷한 규모로 이 금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6천억 정도가 가스터빈 시장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는 이제 분당 쪽만 이제 수주를 하게 된다면 예상했던 그런 목표 수량을 다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SMR 관련해서 6천억도 수주를 하게 되고 상반기에 수주를 해뒀던 그런 4조 이상의 수주 규모와 합친다면 벌써 이제 5조 수준의 그런 수주를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남은 하반기 동안 이제 그런 EPC라든지 추가적인 플랜트 계약이라든지 혹은 깜짝 원전 수주 소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수주 8조 6천억 그 정도는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연초에 그 8조 6천억이라는 것도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목표를 세운 거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선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선전이라기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죠. 수주건이.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NG뿐만이 아니고 이제 수소 터빈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7년을 목표로 400메가와트급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용량을 키워서 초대형 수소 전도 터빈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개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발 이후에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장도 마련을 하게 되고 거기서 실증을 하고 이제 추후에 납품을 하게 되는 그 계획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미 이제 두산 스코다 파워로부터 그런 터빈 기술, 원천 기술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터빈 쪽에 일가견이 있고요. 세계에서 5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오늘 뭐 2,800억 수주를 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이 상황 자체가 계속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이런 수주 금액들이 이제 쌓이고 있고 상반기에 올 초에 수주를 했던 큰 건들이 있죠. 그런 건들과 해서 이번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 박회세 블록딜도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결과 지금 이제 원전 수주와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건으로 인해서 선급금을 받아서 현금 이 확보가 많이 된 상황이고요. 연초 3,900억에서 지금 6천억 가량이 늘어서 1조 가까이를 확보를 한 상황에 또 이제 두산밥켓 지분 블록딜로 인해서 지금 1조 3천억 가까이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조 3천억 원의 유동성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SMR이라든지 수소 사업에 특히 이제 수소 가스터빈 사업에 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추려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유력한 것이 이제 SMR 쪽의 투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뉴스케일 파워가 특히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5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라고 이제 이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 정도에 그렇게 발표가 되었고, 연구개발 비용과 운전 자본 운영 비용 및 자본 지출을 포함한 그런 기업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종의 이제 유상증자긴 하지만 삼자 배정 유상증자와 좀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확보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삼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를 보게 되면 참 이제 익숙하지 않은 수치가 있죠. 6.59달러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국제유가 따라서 좀 하락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국제유가보다도 좀 더 급하게 지금 하락을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는 사실상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똑같은 돈으로 이제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 SMR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지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지금이 이제 최적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신저점에 가깝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것들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지분 투자를 추가로 진행한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적절 수준에서 이 뉴스케일 파워도 그런 소식과 함께 반등을 하면서 또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SMR 사업과 그 다음에 시장의 확대는 계속해서 네,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연평균 성장률이 22%에 달할 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SMR에 투자를 하고 있고 몰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뉴스케일 파워는 그 중에서도 이제 최초로 미국의 SMR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 지금 여러 각국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매년 꾸준히 이제 주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를 더 크게 한다면 앞으로도 SMR 시장이 커졌을 때에 대한 그런 기자재 생산이라든지 뭐 주기기 생산을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다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뉴스케일 파워가 아니더라도 엑스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SMR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투자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SMR 공장도 추가로 건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지금 수소 터빈보다도 SMR 시장이 좀 더 확대가 시장이 커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회장님도 네,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만간 소식이 좀 들려오지 않을까. 유동성 자금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어떤 소식이 또 들려올지 계속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원전, 소형 모듈 원전, 네, 두산 에너빌리티 다 수행할 수 있고요. 사용 후 핵 연료 관리까지 이제 원래 역량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형 금속 저장 용기, 여기 이제 건식 저장 방법으로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설계 인증을 취득했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사용 후 핵 연료 보관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비중 있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습식보다도 이제 건식이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원전도 이제 핵 연료들이 이제 포화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연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이슈입니다. 그래서 2030년, 2031년 이렇게 포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포화되는 사용 후 핵 연료를 처리하는 시장도 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식 저장 시스템이 핵심 포인트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네, 국내 사용 후 핵 연료 건식 저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제작 기술과 제작 경험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TMI 2호기 원전용 콘크리트 저장 용기 VCC 14세트를 추가 수주를 한 바 있고
현재는 이제 제작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납품 이력도 있고 지금도 제작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전 해체 기술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기업들과 MOU 체결을 해서 그 사용 후 핵연료 보관과 그 다음에 원전 해체에 대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소식이고요. 대형 원전,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원전 해체 시장 이렇게 계속해서 원전 시장이 원자력 에너지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글로벌 원전 설비는 2021년 413기가와트에서 2050년에는 812기가와트로 2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30년 만에 이렇게 2배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 에너지원으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거기에 추가 건설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주라든지 그런 수주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 원자력 시공 능력을 갖춘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영국은 SMR 관련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 대형 원전은 지금 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히타치 GE 합작사가 이제 SMR 개발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대형 원전 아직 본격적으로 수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배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건 이제 미국과 프랑스, 한국인데요. 최근에 검토되는 신규 원전 시장이 그 3파전으로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글로벌에 건설 중인 원전이 총 57기인데요. 그 중에 20기가 중국, 8기가 인도, 4기가 터키, 3기는 이제 대한민국, 이집트, 영국, 러시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이 다 짓고 있고 인도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짓고 있고요. 터키도 마찬가지 로사톰 러시아가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로사톰이 수주를 해서 짓고 있고요. 영국은 중국인가요? 그쪽에서 짓고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상위 그죠? 7개국 중에 6개국이 거의 중국과 러시아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에너지 시장의 대부분을 지금 중국과 러시아 쪽에 편중화되어서 이렇게 건설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와 미국, 한국이 각각 수주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협력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시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외교력으로 많은 수주를 하고 있지만 그 수주를 어떻게 이제 다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글 원전처럼 계속해서 이제 그 납기가 길어져서 제때 완성을 하지 못해서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위기로 경영 위기로 또 몰아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는 우리나라와 소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국가 차원에서 이 협력을 중시한다면 결국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도 빠르게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이미 이제 양보를 해줄 거라고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일정의 그런 기술료라든지 혹은 프로젝트 일부분을 이제 떼주더라도 전체적인 이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부분을 떼주더라도 우리가 많은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다면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자재를 생산하고 있고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고 그런 플랜트 관리를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은 아직도 18,000원, 그죠? 19,000원 갔다가 2만원 갔다가 좀 떨어져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면서 이런 장기적인 이평선들도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두고 보면 결국에는 이 구간도 넘어서 다음 구간을 차곡차곡 이제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에서 좀 외국인이 빠지면서 같이 하락을 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엔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